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9일에 화요일에 최오쿠입니다. 오늘은 항상 얘기해도 항상 재밌는 얘기, 테슬라 얘기, 일론 머스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애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는 다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내각이 일상적으로 이 정도로 내각을 꾸리겠지 했던 사람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전문성보다는 순전히 자기 충성파냐 아니냐만 따져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내각 인사들을 다 채우려 한다는 점이 더욱더 지금 노골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도 기껏해야 뭐 정부 효율국이라고 새로 생기는 그 기관에서 한자리 하면서 정치권의 공직 인사는 아니고 공식 인사는 아니고 민간의 어떤 고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실련의 이제 회장, 경실련 회장님이나 그 정도나 시켜줘가지고 좀 그렇지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이건 정말로 예전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 황제를 킹으로 만들어주고 킹메이커가 돼서 엄청난 정권을 휘두르고 모든 그 축제를 했던 여부리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야, 이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뻐하고 이 정도로 지금 띄워준다고? 둘이 뭔 관계야? 양아들 아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깜짝 놀라서 대선 끝나고 지금 2주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저점에서 거의 2주 만에 최고 뭐 50% 이상 지금 테슬라만이 떴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 인선 보면 알겠지만 재밌죠. 별별 사람을 다 안 치는데 그쪽에서 뭐 이랬거나 뭐 경력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성폭행이나 부정부패 축제에 뭐 잘못된 뭐 예전 혐의가 있거나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나밖에 모르는 애들로만 다 안 치자. 그렇게 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뭡니까 폭스의 간판 앵커죠. 헤그세스 우리나라로 치면은 9시 뉴스 앵커죠.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어요. 뭐 예전에 군인 경력 뭐 그런 거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에 정치나 이쪽에서 전쟁 나가 싸우는 건 별개의 문제고 정치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상 그쪽 관련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도 국방부 장관에 앉혔죠. 심지어 예전에 공화당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일반 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돈 줘서 무마했다고 하죠. 물론 자기는 꽃뱀한테 걸렸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무마한 거다 주장을 하는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날 그 상황을 봤던 그 여성 피해자 여성의 친분이 있는 제3의 인물이 그 보낸 편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헤그세스가 그 공화당 여자들 모임 트럼프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 이제 지역에서 있었는데 거기 참가해서 술을 많이 먹고 자기 좋다고 스타 보려고 모인 그 유부녀들을 자꾸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문자로 지금 이 사람의 일정을 옆에서 비서처럼 맞춰주던 이 피해자 여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야 니네 저기 앵커 많이 취했다 지금 아유 꼴불견이다 네가 와서 좀 어떻게 좀 말려줘라 했다는 거죠.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앵커님 왜 그러세요 하고는 좋게 막 짜증 내려고 하는 거를 술 먹고 여자들한테 왜 내 방에 안 가냐 같이 가서 2차 한 잔 더 하자니까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여자들은 다 보내고 비틀비틀하는 좋게 왜 그래 뭐가 힘든데요 하면서 내일 아침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잘해봅시다 하고는 방에다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앵커의 주장하고는 다른 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미 한 정권에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묻히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묻히고 유야무야 될 겁니다.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한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았나 보지만 그 사람이 속한 하원윤리위에서 지금 여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하원에서 사퇴를 했죠. 하원에서 사퇴를 하면 하원윤리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사할 이유도 없어져서 자동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학폭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 선생님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나 전학 가면 그만이지 뭐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없던 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어떤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청문회 할 때 좀 시끄럽긴 하겠죠. 근데 다 자기 쪽에 지금 안 치고 있죠.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저게 굉장히 모범적인 정부다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죠. 이렇게 헤그스도 뭐 뉴스에 나와서 트럼프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찌끄만한 그게 명품백입니까? 그 뭐 파우치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싸바싸바 해주고 또 한 자리 먹고 그러는 거겠죠.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외에도 지금 이 문신 보면 이게 기독교 옛날 십자군 문양인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민족주의, 복음주의, 트럼프가 신의 사도이다. 그래서 이 땅에 미국 땅에 다시 완벽한 그 신의 왕국을 재건하려고 지금 신의 계시를 받은 사자다. 그런 기독교 민족주의의 열렬한 지금 회원인 게 지금 온몸의 문신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여성들 뭐 낙태 같은 것도 금지하는 거 그런 거 찬성하고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자기를 쭉 열심히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밀어준 기독교 민족주의 단체와 큐어넌 같은 딥스 같은 음모론에 푹 빠진 큐어넌 같은 골수 팬들이 대부분 그 민족 뿌리가 그 근간 뿌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이민족들 다 없어지고 선택받은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옛날 이 백인 사람들만 지금 해가지고 하느님의 민족 기독교주의 다른 종교들 말고 여기에서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 사상에 근거해서 다시 지금 여기가 그 민주당 같은 좌파 빨갱이 사탄 악마의 어떤 그 하수인들이 모여있는 딥스테이트에서 남자 여자 뭐 성 그런 거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주고 여자가 맘대로 막 낙태를 하고 이런 게 예전 그 기독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근본주의자 그 교리 근본주의자들하고도 일맥이 통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도저히 안 된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신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독교 이 민족주의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세력들이 계속 트럼프의 가장 막강한 우군이었던 걸 트럼프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서운하지 않게 그래서 낙태법 그것도 트럼프가 뭐 낙태에 대해 관심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그래서 밀어준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성범죄 의혹이 있거나 뭐 백인 극단주의 단체 뭐 성폭행 의혹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보니까 에너지 장관의 화석연료 전도사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백신을 맞으면은 애들이 다 자폐증에 걸린다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사실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기술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뭔가 요거를 지금 사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거를 조금 허술한 약이더라도 일단은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걸로 한탕 크게 벌겠다는 제약회사와 세력들 간의 어떤
그 서로 입맛이 맞은 것도 있죠. 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임명됐던 사람도 엄청나게 극단주의자죠. 그런 거 맞으면 다 큰일 난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햄버거, 콜라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것도 지금 다 사람 죽이는 거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인데, 그 사람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안 쳤고, 어제는 또 에너지 장관에 화석연료 전도사라는 라이트 씨를 지명을 했는데, 기후 위기는 다 거짓말이고 트럼프가 말하는 게 다 맞다 하고, 이 사람도 열성적인 트럼프파인데, 문제는 이 사람 역시 아까 그 트럼프가 앉힌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정치 경험은 전무하다. 정치 일도 모르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업인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관련된 회사들이 어제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올랐죠. 다만 이렇게 다른 직책들은 시원시원하게 남의 눈치 하나도 안 보고 특혜 시비, 공정성 시비, 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히면 되겠냐? 야, 어디서 이런 사람만 골라오냐? 어디서 골라오긴, 대한민국 보고 다 저기 따라한다. 농담이고요. 예.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직책에. 예. 그럼 이제 공정성 시비 같은 거 나와도 그런 거 신경 1도 안 쓰고 지금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인선을 해왔죠. 근데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보고 있는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말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해놓고 또 일주일을 늦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직전에 회원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트럼프 정권이 앞으로 하는 것 중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무역 정책이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사실상 연준 뒤에 있는 세력과의 지금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월가 금융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려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장관 자리에는 아무나 앉히지를 못하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월가 안에서도 월가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고 교분이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의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래서 월가의 어떤 큰 저항 같은 거 없이 금융 세력이 예전에 그게 일기 때도 많이 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금융 세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유대 금융 세력 이런 애들이 트럼프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고 서로 척을 지는 그런 거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월가 연준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트럼프 성격에 절대 자기 뜻대로 돼야지 자기하고 반항하는 놈들은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런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물은 없죠. 지금 너무 욕심내는 거죠. 애초에는 베센트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월가 금융 쪽에 실제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일찌감치 트럼프 선거운동 같이 해주면서 연준 없애야 된다고 떠들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딱 했으면 좋았는데 왜 갑자기 후보자가 많아졌냐. 베센트가 갑자기 얼마 전에 월가에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나와가지고 연준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갑자기 말을 몇 달 동안 꾸준히 꼭 그래야 한다고 떠들던 애가 갑자기 말을 이유 없이 바꿨어요. 월가가 이제 금융 세력들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 나중에 네가 하는 사업체 잘 되나 보자. 사실 협박을 당한 거죠. 베센트가 한 발 뒤로 물러났고 트럼프가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러트닉 같은 애들 이런데 또 추천도 받고 해거티 라이트하이저 지금 어제는 또 새로운 전 연준 이사 연준의 어떤 월가나 이런 데하고 교접점도 있으면서 트럼프 말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이런 사람들 케빈 위시 전 연준 이사 이런 사람이 추천을 받고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속 트럼프가 한 명씩 불러서 다시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면접을 본다고 하죠. 자기 입맛대로 해주고 자기 편에 쓰면서 월가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월가의 금융 세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죠.
제일 탐낸 건 누구였습니까? 예, JP 모건의 CEO.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이었죠. 이 사람이 그 역할에 좀 딱 좋은데 월가 전체를 꽉 잡고 있고 명망도 있고 가장 그 높은 영향력도 끼치고 있고 그러죠. 월가의 사실 부드러운 보스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옆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럼프 뜻대로. 그래서 몇 번 접촉하고 그 전에 간을 봤었죠. 근데 아주 부드럽게 트럼프한테 미운 털 안 박히면서도 이 사람은 슬쩍 피해갔죠. 아이고 저는 그럴 인물이 못 됩니다. 아이고 저는 뜻이 없어요 정치에.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트럼프, 해리스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굉장히 머리 쓰면서 피해 나갔죠 이 사람은. 자, 아무튼 트럼프 인선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야 그냥 뭐 경실련 회장 정도나 돼가지고 조금 뭐 우대받을 줄 알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야. 정치 일도 안 했어도 그 어떤 장관보다도 더 대단한 지금 권력을 가질 것 같아. 트럼프가 지금 다 그렇게 사람을 뽑고 있다니까. 신정부 효율국에 바로 수장으로 앉히고 지금 그 안에서 뭐뭐 하겠다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보통이 아니죠. 예. 지금 요새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사실은 테슬라 오늘의 주제인데 테슬라라는 기업의 향후 미래 성장 가치 펀더멘탈적인 변화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최근에 오른 거는. 네, 우리가 그건 알고 가자입니다. 사실 11월 5일 대선 날부터 지금 보면은 44%가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다는 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딱 그 전에 이제 테슬라라는 그 지금 종목의 대선 효과가 지금 끼얹어진 거는 11월 5일부터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엊그저께 제일 올랐을 때까지 한때 45%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지금 그동안 올랐던 거에 피보나치 수준 비슷하게 한번 떨어졌다가 어제 한번 딱 떴다가 지금 방향 잡고 있죠. 사실 이것은 어제 그 회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지금 11월 5일부터 뜬 거 다 지금 부추 잘라 먹듯이 한번 세력들이 해먹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는 테슬라가 앞으로 뭐 새로운 신 모델을 내놓고 뭐가 어쩔 거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정권 옆에서 빌붙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니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특혜와 수혜를 받게 될까라는 기대감에 사실 이만큼 올랐다고 봐야 되죠. 그 얘기는 앞으로 그 기대감이 깨질 때 그만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잘 본질을 파악을 해야겠죠. 예, 머스크가 그냥 뭐 당선돼서 잘 됐겠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당선되자마자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사절들 심지어 거기에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는데 그 옆에다가 자기 정말 중요한 신복을 앉혀놨는데 정치 경험 1도 없는 테슬라를 자꾸 대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저번에 전화 통화할 때도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일론 너도 한마디 해. 아유 안녕하세요 저 일론입니다. 아유 세르비아 대통령님. 우리 저기 트럼프 형님하고 그 얘기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이렇네요. 제 생각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했다는 거죠. 자,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원수 정상 간에 하는 굉장히 그 기밀스러운 민감한 문제에 지금 사업가를 그 자리에 대동해서 모든 정보 기밀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얘기하게 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예전 그 정부 그 벤치마킹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매장량이 최대 규모로 있는 나라입니다. 테슬라로서는 세르비아 이 대통령하고 친분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많은 또 특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겠죠. 이거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뻐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시켰는지 아니면 일론이 먼저 발빠르게 가서 형 나 거기 좀 꼭 나 그 사람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쫄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진 않겠죠. 물론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통화할 때도 옆에서 끼어들었다고 하고요. 직접 젤렌스키하고 대화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야, 이거는 정말 킹메이커 여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오는 자리에도 따라 나간다고 하고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승리를 자축하려고 UFC 또 그 UFC 그쪽에 이제 그 화이트 데이나인가 뭐 걔부터해서 그쪽 UFC도 트럼프한테 붙었죠. 사실 걔네들한테도 한 자리 줄까요? 너무 재밌네. 그냥 자기 사람이면 다 뭐 한 자리씩 주는데 어쨌든 그 UFC 경기나 보러 가자 하고 또 자기 친한 사람들 전용기에 태워서 여기 지금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뒤에 꼽사리 낀 사람이 미국의 하원 의장입니다. 예, 미국의 현직 하원 의장이에요. 하원 의장이면 미국 정계에서 넘버 3죠. 넘버 3인데 넘버 2인가? 넘버 3죠. 예.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 넘버 3죠. 근데 지금 하원 의장에 꼽사리 끼고 있고요. 바로 옆자리에 지금 일로 낮췄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요. 자기 큰아들이에요. 트럼프는 워낙 성격이 강성이고 자기만 옳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불화가 많죠.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서 장녀 이방카 사위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고자를 해줬는데 걔네들하고도 결국은 사이가 틀어졌죠. 아유 진짜 우리 늙은이 내가 정말 참다가 아유 못 참겠어. 이제 딱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나이 들어도 굉장히 성격 강하신 분들 형제들하고도 맨날 그렇게 싸워서 너밖에 없다 했다가 몇 6개월 뒤에는 또 너희 새끼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서로 이제 갈라서 호적파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 많죠. 트럼프도 똑같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재밌죠. 똑같죠. 그래서 그 이방카하고 사위도 사실 일기 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봤어요. 수혜를. 부정부패 막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연루도 돼 있고. 근데 이기 때는 버리고 너는 안 되겠다 뻥 차고 장남 너 역시 너밖에 없다. 이제 얘를 또 아끼는 거죠. 가문의 싸움이 뭐 옛날 왕족 싸움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된 막 백신이나 모든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있어. 내 귀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어. 아주 조금 너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좀 극단으로 가시는 좀 별나신 분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가 이분이 그 케네디 가문에 로버트 케네디의 조카인가 되시죠. 케네디 가문에서 공식으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 사람 호적에서 팠어요. 우리 그 훌륭하신 그 케네디 우리 대단한 조상님의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애고 가문을 정말 더럽힌 애 돼갖고 공식적으로 얘를 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또 자기 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복지부 장관에 앉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날 뭐 미국 제약주가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화이자랑. 근데 이 사람이 햄버거, 콜라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다 먹으면 사람 다 죽이는 게 안에 들어있고 뭐 거기에도 음모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있고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하면서 자기만의 뭔가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옆에다 지금 앉히고 UFC 경기 보러 가자 하면서 테이블에 앉히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저도 어제 버거킹 와퍼 주니어 2개 먹었네요. 가끔 땡기거든요. 몸에는 안 좋겠지만 맛있어요. 감자튀김이라면서 아무리 간단하게 이거 먹고 비행기 딱 도착하면 UFC 경기 보고 오자 하면서 자기 사람들 끌고 갔는데 여기다 이제 트럼프 장남이 장난기가 있는 거죠. 옆에 앉히고 아이씨도 먹어 준 거죠. 이거 못 먹는 거 알면서 표정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이거 먹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트럼프 눈치 보고 비이분이라고 먹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측근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 제가 볼 땐 거의 양아들입니다. 지금 그러죠. 자기 왕국이에요. 왕국. 해달라는 것도 지금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것도 지금 유리하게 규제도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쭉 지금 며칠 오르다가 얘네들이 시장의 세력들이 지금 부추 끊어먹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테슬라도 다른 것처럼 원상복귀 11월 5일 가격으로 원상복귀는 안 됐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지금 거의 그 피보나치 거기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어제 빵 오르긴 했는데 이제 이것이 오른 것이 트럼프 정권에서 자율주행 규제도 완화해 줄 거다 해서 오른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말하겠지만 그게 뭐 사실 뭐 일론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규제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죠. 원래 그 기술력이 안 돼서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연방통신위원회 여기에도 지금 머스크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 브렌단 카가 지명이 됐습니다. 예. 머스크의 입김이 옆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막 아빠, 형, 나 저기 누가 괜찮은 것 같아. 막 얘기를 해도 지금은 트럼프가 그래 이뻐. 걔가 얼마나 지금 형님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면서 얘기하면 아 그런 애가 있었냐 하면서 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트럼프 당선되고 처음 4일간 40%까지 뜰 때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4일간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뜰 때 공매도의 숏커버링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뜬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이때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도 수혜를 볼 거다도 생각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만 있었고 이 공매도 숏 털린 것도 제가 볼 때는 첫날 다 털렸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여기 이제 세력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세력들이 11월 7일까지 이거 지난 회원 영상에서 자료 갖다 보여드렸는데 이때까지는 헤지펀드들끼리 지들끼리 숏커버링 공매도 이런 거 털리면서 올라간 거고요. 사람들 끌어모아서 개미들은 11월 8일부터 들어간 겁니다. 모든 종목이나 지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털렸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지금 이득 보고 있죠. 개미들이.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적인 사업 가치 자체가 그동안 밸류업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분명히 지금. 이것은 다만 정치권에서 한 자리를 일론이 차지하고 최대한 트럼프 측근이 되면서 얼마나 누가 볼 때는 이제 관점의 차이겠지만 그런 짓을 하는 정권을 부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단추부터 글러먹었다고. 그런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겠냐. 정정당당하게 실력이 아니라 특혜, 수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사업이 커질 수가 있겠냐는 순전히 지금은 그 기대감만으로 지난 열흘 동안 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제 칼럼니스트들은 테슬라의 주가 목표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어떤 데이터로? 못하죠. 그렇죠? 이건 차라리 점쟁이가 해야 되죠. 주가 산정을 그래서 포기합니다. 테슬라가 5일간 44% 올랐다가 그 뒤에 6% 뭐 하락하고 뭐 했다는데 기술적 애널리스트들이 월가에서 지금 다 나와가지고 모르겠다. 단기 급등했는데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다. 산술적으로 이게 행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다른 주가들 목표 산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테슬라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 추천은 하지만 주가 상향 조정은 안 한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모르겠다 도저히. 배팅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이런 얘기. 지금 모든 게 정치의 어떤 그런 기분으로 지금 오른다는 겁니다. 5개의 별, 5개의 인연. 인간과 영물이 진화를 거듭하며 부딪히게 되는 시련과 가치들, 그리고 깨달음. 야차요.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를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정부 효율국, 이름도 도찌로 지었죠. 정부 효율국이 수장으로서 다른 전기차 후발 주자들보다는 지금 앞으로 뭐
트럼프 정권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 해도 아 좋다. 우리 테슬라한테는 더 이익이야. 오히려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런 뉴스들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분명히 예전보다는 안 좋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분명 다른 전기차 회사들보다는 기술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포드나 GM이나 뭐 세계의 유수한 전기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해도 걔네들은 전부 다 내연기관 차이고 그 복잡한 공정이 그 밑에 하청업체들까지 해서 쫙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기차의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려면 너무나 이 거대한 공룡으로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이 보통의 내연기관 차 업체들은 테슬라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전기차로만 나가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애가 오히려 움직이기가 쉽지, 이런 보통의 어떤 자기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돈이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스타트업들보다.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아요. 더구나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업체하고 다르게 또 뭡니까? 공장에서 빵빵 주형 틀에다 놓고 찍어내는 식으로 지금 대량 생산을 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그 모든 그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 단순미라고 좋아하지만 거기서 굴곡을 조금만 더 주고 뭐 해도 이거 찍어내기 어렵습니다. 갖다가 다 조립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그 효율화를 그 대량 생산에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양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슬라가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써왔기 때문에 뒤에 후발주자들은 원래 자기들의 시스템적인 면에서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만들면 솔직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3년 동안 처음에는 테슬라 차가 최고다 했지만 이제는 안 그러죠. 훨씬 더 잘 만듭니다. 다른 데가.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더 많이 아쉬운 건 다른 후발주자들인 거죠. 그래서 더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기차를 그러지 않아도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자꾸 줄어든다. 시장에. 그러면 비싸고 돈도 안 되고 적자인데 그나마 나라에서 보조금 주니까 미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테슬라로서는 쫓아오는 경쟁자가 다 포기하고 없어지니까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장 이제 인터뷰하니까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센 척 하려고 하는 얘기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뭐라 해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도 미국 내 사람들이 전기차,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어떤 확장 속도가 예전 예상만큼 안 되고 줄어들고 있고 기피하고 하이브리드로 자꾸 가면서 캐즘이라는 걸 심화시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한다 하면은 시장은 더 빨리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내 경쟁자들이 죽으니까 우리 테슬라는 더 좋아, 말하는 건 겉으로 센 척 하려고 하는 얘기지. 사실 속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죠. 보조금 계속 줄게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금 없으면 누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기차 매력이 떨어지는데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테슬라는 또 가격을 더 내려야겠죠. 보조금이 없어지는 만큼. 그러면은 테슬라가 한 대당 남기는 마진도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뿐입니까?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어떤 이득을 보는 게 뭡니까? 자동차 팔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 크레딧으로 버는 게 많아요. 친환경 크레딧은 거의 뭐 꽁돈이죠. 국가에서 친환경 사업을 키우면서 친환경 어떤 그거를 잘하는 데다가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크레딧을 자기들 할당된 친환경 그만큼 못한 기업들한테, 벌금 내야 되는 기업들한테 돈 주고 거래하면서 팔 수도 있죠. 트럼프는, 테슬라는 애초부터 친환경 전기차 기업 때문에 그 크레딧을 많이 받습니다. 그 크레딧이 다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가지고 이득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테슬라의 매출은 사실 트럼프 정권 시작되면서 팍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경쟁자들 죽이겠다 하지만
나 따라오는 PC방들 다 죽이고 이제 나만 살아남겠다 하는 거지만 트럼프가 오면서 전국에 있는 PC방 수가 다 줄어드는 거고요, 동시에. 그리고 테슬라라는 PC방의 매출도 예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바이든이 했던 전기차 배터리 부분 키워주려고 했던 IRA법도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트럼프는 다 원천 무효화하겠다 하죠.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투자도 적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정책이 일론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론이 더더욱 트럼프 2기에서는 가만히만 있었다가는 남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 2기에서 그럼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그거는 이거는 결국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분야에서 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일단 이 분야에서 더 시장을 확장해야 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부터 그런 거죠. 더 이상 금년 중반부터인가 더 이상 테슬라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이나 그 안에 AI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회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더 키우겠다고 한 거죠.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차만 찍어서 팔아가지고는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권 잡으면 그때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 솔직히 지금 그 다음에 뭐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항상 테슬라가 잘 나간다 했지만 이미 구글의 웨이모나 다른 데한테 엄청나게 지금 뒤떨어져 있고, 자율주행 그거를 허가를 받으려고도 이미 2단계밖에 기술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후발주자들 구글 웨이모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벤츠나 이런 데가 벌써 3단계 4단계까지 지금 허가받은 데도 있습니다. 기술이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트럼프한테 찰싹 붙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트럼프의 특혜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또 뭡니까? 스페이스X나 다른 사업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면 그쪽 사업체에서 나온 수익이 전기차 시장의 위축도 상쇄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걸 보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가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테슬라는 자기가 이렇게 미래에 테슬라에서 나는 전기차 시장이 위축돼도 이 방향으로 살아남겠다 했던 그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분야, 사실상 다른 경쟁자들의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아무리 규제 완화를 앞으로 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제 주식이 빵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테슬라한테만 유리해 주겠습니까? 규제 완화하면 다른 자율주행 로보택시 하는 업체들도 다 유리해지는 거죠. 사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서 뭐 하겠다 했는데도 맨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고 별로 큰 기대를 못 받았던 이유는 테슬라라는 업체 자체만 혼자서 억울하게 그 규제한테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죠. 솔직히 그 기술력이 다른 경쟁사들한테 비교해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몇 군데 도시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미국 LA라는 가장 큰 동시에서 로보택시를 허가를 받고 전면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몇 년 동안 그 힘들게 일부 도시 조그만한 그 한정된 거리에서 한정된 승객들만 봤던 것을 이제는 중국처럼 구글의 웨이모도 LA라는 곳에서 큰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매일 24시간 아무나 어플로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드디어 허가받고 개방이 됐습니다. 벌써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먼저 나가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지금 막 연예인들이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막 좋다고 하고, 사이버 굉장히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이 열심히 사서 지금 굉장히 공급이 딸리고 있지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만에 벌써 리콜을 6번이나 한 차입니다. 1년에 신차가 나왔는데 1년에 리콜 6번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현대 메이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 몰고 현대 본사 돌진해야죠. 이딴 걸 차라고 만들었냐? 트위터 X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정부 그 효율위원회에 자기 수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트럼프 X도 다 자르고 기구를 다 축소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살리겠다 하고 들어갔지만 지금 1년 됐지만 어떻게 됐나요? 75%가 지금 감가상각돼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돈 갚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벌벌 떨고 있고요. 못 살렸다는 거예요. 트위터에 그런데 이번에 일론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야 이제 일론이 만든 이 트위터 인수한 X는 앞으로 점점 더 지들 입맛대로 정치 편향적으로 가겠구나 실망해가지고 SNS에서 지금 지난 일주일 열흘 동안 X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다 일이 옮겨가고 있답니다. 새롭게 그래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어플이 요즘 최근에 생긴 블루스카이라는 SNS라고 해요. 여기서 새로운 계정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 스레드 있죠, 스레드. 메타에서 인스타그램처럼 또 트위터에 대항하려고 만든 스레드로도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가입자가 확 폭증을 했죠. 뭐 로봇, 뭐 휴머노이드가 뭐 아틀라스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대단하죠. 이번에 트럼프 마고라고 그 저택에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이에요. 얘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다 그 순찰 돌면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공장에서 머신러닝으로 인간처럼 알아서 지가 일하는 모습 사람같이 그 모습도 유튜브에 나왔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최근에 원격 제어로 작동했었습니다. 그 인정했죠. 지금 그런데 경쟁사의 로봇은 벌써 모든 공장이나 심지어 경호나 또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세종시에서도 뭐 얘가 지금 우리나라 건설 현장 이런데 고속도로 건설 이런 거 이미 2년 전부터 다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세종시에서도 자율순찰을 지금 얘가 돌고 있다고 구경 가야겠어요. 세종시에 한번 보고 싶어요. 촌놈이라서 벌써 얘네들은 온갖 데이터를 모으면서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SNS나 다 지금 사실은 일론 그 자기 엄청나게 허풍친 것처럼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겠다 말하면서 다 지금 전기차도 이제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보는 게 언제까지 지금 갈지. 결국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요 사람들을 이 위치까지 만들어주고 지금 가는 거는 그 사람과 꿈과 비전을 같이 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열성 지지자들을 모으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아주 소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복음주의하고 미국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특히 미국의 한인사회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정확한 이런 분석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들 교우들끼리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미화된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트럼프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테슬라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신격화해서 또 일론을 보고 예전에 그 비전펀드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씨도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면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아름답게 써진 위인전 같은 거 보고 가면서 실제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 그 현상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신화를 더 신봉하게 되죠. 항상 어떤 사회현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론 자신도 이걸 알기에 굉장히 나름 필사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사실 일론은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4년 동안은 솔직히 테슬라가 지난 4년처럼 자기만의 경쟁업체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타 업체들과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벌린다? 요거는 솔직히 이제 기대하기 힘들죠. 요거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 보고요. 시간이 갈수록. 또한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트럼프 시절에 이제 지난 4년처럼 바이든 시절처럼 지원받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예상하기 힘들죠. 이런 시국에서 순전히 테슬라라는 기업만의 펀더멘탈을 보면 발전 속도가 지난 4년만큼 발전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외부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진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고 다만 앞으로 얼마나
테슬라가 자기 자존심 죽여가면서, 아니 일론이 자기 자존심 죽여가면서 얼마나 옆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냐, 얼마나 정권의 발발이가 되겠냐, 그걸 자처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공정하지 못한 특혜로 자기 사업을 얼만큼 더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느냐. 재미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씁쓸하네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년 동안 일론은 정치적 행보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게 자기가 먹고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할 거니까요. 당연히 그의 전용 사업에는 앞으로 더 신경 쓰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전문 사업가를 안 치든지 해야죠. 자, 벌써부터 지가 수장이 돼서 다른 경쟁 빅테크 업체들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예. 오픈 AI하고 소송했던 거 있는데 소송장 바꿔가지고 얼마 전에 또 MS까지도 저격을 하면서 지금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해야 트럼프하고 더 친해지고 이 특혜 수혜를 앞으로 더 많이 볼까요? 자기 사업체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트럼프한테 알랑방구를 껴도 트럼프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이거를 뒤집어 엎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 트럼프를 조종을 해야겠죠. 그냥 정부 효율국 수장 됐네고 그 자리에만 앉아갖고 있어봤자 자기 사업이 그렇게 뭐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마냥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날마다 하루 24시간 트럼프 옆에 붙어있고 트럼프 저택에 입주해서 살면서 양아들 같이 수발 들고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모닝커피 타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 옆에 가족들이 이 똥꼬집 노인네라고 하면서 가족들도 다 학을 띄는 트럼프한테 가서 날마다 옛날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하녀 뭐 그런 영화 보면 거기 뭐 정원사나 하녀로 들어간 그 젊은이가 아주 그 집 노인네를 구워 삶죠. 나중에 이제 재산 차지하려고.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머스크는 일단 트럼프의 성향이 뭐냐면 달면 삼키고 쓴 건 무조건 뱉어버리는 성향이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만 모든 일을 추진하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그 와중에 항상 공정성에 시비가 붙고요. 전체적인 대의 명분을 위해서 큰 리더의 자질로서 보다 더 큰 거시적인 가치를 보면서 정책을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사업가적 마인드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서 지극히 본능적으로 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마인드가 있다는 걸 일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귀신같이 하고 있겠죠. 얘도 엄청 감이 좋은 애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앞에서 최대한 그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동시에 트럼프 마음 한켠에 허한 곳,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뭐 겉으로 뭐 선물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론이 지금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 또 스페이스X에서 한 번 더 우주선 발사한답니다. 원래 일정인지 아니면 트럼프 때문에 한 번 더 발사하려고 일정을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데리고 간답니다. 삼촌이라 뭐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빠 나 여기 스페이스X 이번에 발사하는데 내일 가서 우리 같이 또 봅시다. 맨 앞자리 가서 꼬셔놨다고 그래요. 가서 이번에도 역시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그 로켓 탁 땅으로 회수하면서 젓가락같이 로브팔로 딱 잡는 거 한 번 더 보여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지금 여기 얘가 지금 트럼프 아들인데 트럼프 아들보다 더 가까이 있네요. 아, 이번에 만에 하나 로보팔이 그 로켓 잡는데 실패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도 잘 잡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항상 모이는 겁니다. 트럼프 옆에서는 특히 그 극우주의자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만 지금 다 모였고 특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내각들 지금 인선하는 거 보면 1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사람들만 다 지명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경험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이나 조직이나 가족이나 친구 모임이나 잘 돌아가려면 서로 음과 양이 맞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예? 뭔 얘기냐면 아빠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사람이면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면 안 돼요. 맞죠? 예. 엄마가 조용하니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면 정말 거기에서 말도 안 되게 그 조직원들 막 드잡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회사나 그런 보스한테 가가지고 모임의 보스한테 가서 쟤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말도 안 되게 막 나서고 설레발쳐. 그러면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한마디 해놓게. 말은 하지만 가만 보면 그런 사람을 제일 사장이 이뻐하고 옆에다 두고 말로만 뭐라고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옆에다 두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뭔가 시비가 붙어갖고 사원이나 다른 조직원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보스한테 얘기하는데도 보스는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하는데 뒷짐지고 어디 싹 사라지고 결국은 자기가 더러워서 그 조직에서 나오고 그 꼴 보기 싫은 놈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왜 그럽니까? 사장하고 보스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게 조직원들을 드잡는 그 악역을 하는 그 놈이 있어야 그 밑에서 견디는 사람들은 힘들지 몰라도 회사 전체로서는 그게 잘 돌아가고 이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악역을 옆에다 일부러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와서 모든 조직원을 다 신경 쓰는 것처럼 분위기만 잡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 이용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직원 사람들이 이게 비민주적이다 뭐가 어쩐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사람 덕분에 조직은 잘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밑에서 중간 관리자가 그 악역을 해주면서 그 회사나 뭐 조직이나 병원이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그 오너 입장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더 많은 효율과 그런 열성들을 직원들한테 뽑아내면서 회사에 이익이 되거든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안 좋을지 몰라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서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하면 싸우고 결국은 한 명이 나가거든요. 힘없는 사람이. 그래서 남는 사람들 보면 그 꼴이 더럽고 치사해도 에휴 그래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음과 양이 맞으면서 그 조직이 굴러갑니다. 친구들 모임도 똑같죠. 나대고 막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옆에서 그래도 그런 거 다 받아주는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그 개모임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슷한 사람 2명만 모여도요. 그 2명이 네가 총리하냐 내가 총무하냐 네가 회장하냐 하면서 맨날 서로 의견 싸움 하다가 결국은 한 무리가 나가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 사단이 자기 좋은 사람만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면요. 얘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다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밑에 있는 정치계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얘가 지금 박힌 돌을 빼고 바로 옆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에 대해 뭘 알아 얘가. 그렇죠? 트럼프야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기 죽으려다 살아나서 대통령으로 됐잖아요. 지금 이 노인네는 지금 요거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지금 자기 좋다는 충성파들 다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옆에 모아놓고 맨날 자기 저택이나 이런데 24시간 전용기나 붙어 다니면서 내가 뭔 말만 해도 아이고 우리 투왕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 환심 사려고 경쟁하는 모습들 보면서 지금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흐뭇해 보일 뿐이고 또 그런 식으로 충성심 경쟁 유발시키면서 자기만의 왕국놀이 하는 게 이러면은 우리 1기 때 그 불순분자들하고 틀리게 2기 때는 이런 애들만 모였으니까 자기 왕국이 더욱 견고해지겠지 하면서 지금 승리감에 취해 있고 맥도날드도 먹고 UFC도 보러 가고 내일 모레 저기 그 테슬라 우주 로켓 발사하는 데도 구경하고 하면서 지금 그걸 마음껏 승리감에 취해 있겠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그의 왕국에 균형이 깨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에
드잡고 거센 놈이 있고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그 밑에 조직원들이 있으면서 그 조직 전체가 잘 가야 되는데 순전히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끼리 맨날 싸워요. 뒤에서. 이쪽에도 그런 드잡는 악역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요. 맨날 이 사장 보스 모르게 뒤에서 술 먹고 넥타이 풀고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고 치고받고서 하루도 사건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하고 자꾸 고립돼요. 파시즘 정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아직 정식 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 단계고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심각해지면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건 조금 문제죠. 일단 일론이 너무나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가지고 트럼프 참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트럼프 우군들은 머스크의 재정적, 정치적 후원은 고맙지만 일부 트럼프 후원자들이 짜증내고 있다. 그러죠? 이번에 그 자기 뒤에서 자기 당선시켜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 여성분 있죠. 그 여성분이 드러나지 않고 트럼프 당선된 날 이 여자를 얼음 공주라는 뭐 어떤 뭐 별명이 있던데 사실상 그 모든 그 여자가 뒷선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대신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하고 똑같은 성향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 성격 강한 애들을 뒤에서 다 서약서를 받으면서 절대 너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이 조직에서 너무 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서약서 다 받으면서 그 문고리에서 다 그런 거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여성이라고 해요. 그 여성이 당선된 날, 트럼프 당선된 날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와서 너도 한마디 해라. 너무 고맙다고 7번이나 불렀는데도 끝까지 안 올라갔다고 그래요. 내가 나가가지고 주목받고 뭐가 되면 여기서 이 조직에서 전부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데서 조화가 깨진다.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자기는 음지에서 이런 걸 다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그런 인사도 있는데 지금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는 트럼프가 정말 기분에 취해서 자기 좋다는 사람만 다 옆으로 지금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사입니다. 트럼프 주변 인사 몇 명은 재무장관 같이 중요한 자리를 놓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밀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다. 어디 짬도 안 되는 새끼가 이 중요한 자리를 지금 나와서 트럼프와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충격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우리 트 형님이 그 심기를 상하게 할까봐 함부로 누가 좋다 누구는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함부로 트 형 앞에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데 얘는 거침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은 이뻐서 그러지만 나중에 트럼프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앱스타인이 있거든요. 앱스타인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대선 때부터 캠프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변호사죠.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일 위기였던 게 4건 이상의 형사 기소를 당하면서 당선인 대선 주자로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때 모든 법적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게 앱스타인입니다. 앱스타인이 거기에 트럼프의 가장 충직한 수하죠. 그 파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 사법 리스크를 트럼프를 그거를 지켜주고 방어해준 사람입니다. 제일 참모죠. 그 밑에 얼마나 파벌이 많겠어요. 그 사람 라인이.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와가지고 저번에 법무장관이나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앱스타인이 미는 쪽보다는 내가 미는 쪽이 낫다 하면서 자기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줄 세우기 시작했죠. 머스크가 사실 싸움을 건 겁니다. 자기가 가만 보니까 앞으로 자기 사업체나 이런 걸 봐서 트럼프한테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것밖에 지금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트럼프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는 것만으로 안 되겠죠. 자기 라인도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직도. 근데 가만 보니까 기존의 터줏대감이 앱스타인 파벌이죠. 사실은 쌈을 건 겁니다. 지금. 앱스타인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도전을 느끼겠죠. 말은 안 해도 둘이 벌써부터 지금 싸우고 있다. 양쪽 파벌이. 기존 실세와
새로운 신흥 실세 간의 권력 암투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나왔다. 뭐 지금 이 앞으로의 4년에서 지금 테슬라의 입장이 어떤가, 테슬라라는 사업체, 일론의 사업체들의 입장이 어떤가를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정치를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존을 걸고 해야 되고 정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일론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옆에 양아들 같이 붙여서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밑에 있는 다른 참모진들한테 견제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론이 싸움을 건 겁니다. 기존 실세들한테 내가 여기서 여부리가 되고 제일 세력이 되겠다. 기존의 세력들하고 사실 힘겨루게 들어간 거 참 그래서 재밌죠. 일론 지켜보는 게 이 사람의 모든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재밌습니다. 문제는 이게 재미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정권한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개인적인 대우는 있어도 항상 그 전에 보면 자기 처음에 같이 가자 했던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지를 못해요. 항상 싸우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 복음주의나 민주당 딥스 음모론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를 다 해결해줄 신의 사도다라고 그런 광신도적인 모임으로 뭉친 지지자들이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하고 가족처럼 바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그때부터는 틀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JMS 정명석처럼 우리 교주님은 이런 사람이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잘 제가 몰라서 한올궁인가 뭔가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옆에서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거 아닌데 꿈이 깨는 거죠. 결국은 다 이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트럼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일기 때 일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트럼프가 아니었다 하고 다 헤어지잖아요. 사실 트럼프라는 정권이 이를 더 키우고 2기 때 이제 1기 때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잘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세력들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골수파로만 지금 모았고 그 안에서 지금 벌써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알력 다툼이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그런데 보통의 평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던 예전 시대에는 그 정권의 심각한 결점이겠지만, 지금같이 인류가 극단적인 편향성을 띠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부활하는 이런 시대라면 오히려 그런 자들이 전성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항상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그 정권을 성대히 축하해주면서 띄워주면서 출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지지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아주 극렬 골수파만 끝까지 철밥통 지지층만 극소수의 정권으로 전락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이거는 유럽도 그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국내 정치 잘 몰라서 하는 얘기 헛소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정권도 그 모습으로 됐고 트럼프 정권도 지금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도 그러고요. 그러죠? 처음에는 온 국민이 다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떨어져 나가고 반대하고 일부 아까 말한 종교적이나 어떤 이념적인 교리로만 똘똘 뭉친 세력만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일부 극소수만 남게 되죠.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인류 사회가 흐름이. 근데 문제는 지난 역사들을 봤을 때 이런 정권들이 나오게 될 때 꼭 그 결말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걔네만 다음 정권에 어떤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이 정권은 안 되겠어 다른 사람 또 뽑아주자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런 극단적인 정권의 모습으로 가서 이런 결과를 가면 그 뒤에 꼭 안 좋은 일이 역사적으로 터집니다. 당장 중동만 봐도 알 수 있죠. 네타냐후 정권이 지금 원래 같으면 거기서 지지 못 받고 끌려 내려오고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은 일을 더 크게 벌리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이게 인류사한테 좋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일론 머스크 역시도 애초부터 트럼프하고 아주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략적으로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갖고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 너무 좋죠? 친구들끼리 동창회에서 친구 많은데 둘이 너무 비슷해. 너무 호탕하고 딱 뭐 성향도 비슷하고 잘 만나고 맨날 당구 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치킨집 가고 맨날 놀아. 맨날 저기 새벽에 야 어디 드라이브 한번 가볼까 하고 너무 좋아요. 막 낚시도 가고 레저도 같이 즐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두 친구가 나중에 몇 달 뒤에 1년 뒤에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나냐 하면은 크게 한번 대판 싸우고 헤어져 있는 경우 맞죠? 비슷한 성향끼리. 지금 일론은 트럼프가 겉으로는 강인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정말 자기를 주변에서 끝까지 응원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 다 좋다고 했다가 다 멀어지고 인간적인 허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그게 아쉽죠. 지금 일론이 그거를 심리적으로 양아들처럼 당장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이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둘은 한 우리 안에 두 마리 호랑이다. 비슷하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좋고 같이 당구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하지만 맨날 의견이 계속 부딪히게 되고 같은 성향이거든요. 발톱을 드러내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한테 기공수련을 가르쳐 주신 그 멘토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정수리에서 올라오는 그 뭐 오행의 기운을 좀 보셨다고 해요. 네. 그걸로 쭉 뭐 성향들 어떤 성향이 강한가 우리가 이제 사주로도 보죠. 사주팔자에 어떤 기운이 강한가 불의 기운이 강한가 물의 기운이 강한가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요새는 뭐 저기 젊은 사람들 MBTI인가 또 재밌는 것도 있죠. 다 뭐 비슷비슷한 건데 그때 저도 뭐 여러 모임의 어떤 큰 이렇게 조직된 통합의 모임에서 어떻게 제비 뽑기로 운이 좋게 뽑혀서 이렇게 그 뭐 수장은 아니지만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거 잠깐 여러 군데 맡아본 적이 있는데 꼭 조직을 끌고 나가면서 꼭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친구가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조직을 위해서 참지만 속이 답답하고 터지고 왜 지금 쟤는 이 상황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서 다음 단계로 빨리 우리 조직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저 쓸데없는 저런 어먼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참 도움이 안 되고 제 마음에 너무 안 드네. 왜 그런 생각이 나서 언제 한번 우리 그 스승님한테 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하소연을 했더니 제가 그때 이제 20몇 살 때는 이제 30 막 되려던 때였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거든요. 너랑 걔랑 똑같다. 머리에서 기운을 올려보면 같은 놈들끼리 부딪히고 꼴 보기 싫은 거다. 네가 그 안에서 너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네가 못 보는 너의 진짜 모습을 너는 거기서 봐가지고 같은 자석의 N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꼴 보기가 싫은 거다. 그때는 정말요?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매번 무릎을 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와서 계속 부딪히는 거는 그 모습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좀 더 제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더 발전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인연은 계속 오죠. 카르마가 돼서. 그래서 발전되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그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또 결국 헛소리 한번 했네요. 어쨌든 일론이든 트럼프든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물들이다 보니까요. 남의 말하고 타협을 안 하죠. 트럼프도 그러고 일론도 그러고 그동안에 뭐 쭉 그 주변에 나온 얘기들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절대 옆에서 이 사진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요건 것 같다. 얘 말에 호응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자릅니다. 둘 다 그래요. 둘 다. 그리고 그 꼴을 못 봐요. 남이 뭐라고 해도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자 입 닫고 있자가 아니라 입이 근질근질해 못 참죠. 그건 아니다 하고. 지금은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가 뭐 인사를 뭐 누구를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건 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론은 참지 못하고 말을 하죠. 지금은 이쁘니까 다 받아줘요. 근데 요거 시간 가면서 트럼프 일기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싸우게 됩니다. 일론이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일론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못 깨닫고 있고요. 그래도 변할 가능성은 일론이죠. 사실은 트럼프가 갑이고 일론은 을이니까 지가 성질 죽여야죠.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요. 네, 이렇게 한 우리 안에 두 마리 호랑이라는 비유,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해오던 비유인데 최근에 저번 주에 해외 인사이트에서도 서양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와갖고 제가 재밌어서 기사들 갖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어디든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나이 들면서 이제 쌓이는 어떤 지혜가 다 비슷비슷하죠. 거기도 아마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성향을, 제가 호랑이에 비유한 이런 성향을 서양에서는 더닝 크루거적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비슷해서 결국 눈물의 브로맨스가 끝날 것이다. 파토가 날 거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또 누가 영국의 저널리스트 한 명이 이런 칼럼을 냈네요. 더닝 크루거 효과가 뭐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실수를 알아차릴 만큼의 능력도 없는 현상이다. 트럼프하고 일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자기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다고 나중에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걸 교훈 삼아서 더 발전된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구가 절단나고 핵전쟁이 나고 뭐 누가 다 굶어 죽고 해도 끝까지 인플레가 오고도 내 말이 맞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항상 탓은 외부의 남 탓에 있다.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문제는 이런 자아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멋있지만 인류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익명을 요구한 한 측근은 머스크는 마치 자신이 공동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말이 맞으니까 네가 내 생각을 따라와라 하고 타인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할 정도다. 이게 일론의 성향이고 트럼프의 성향입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다. 조직에 빌런이 2명 있고 한 우리 안에 호랑이가 둘이 있다 이겁니다. 머스크는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있고 세상 만사를 내가 다 결국은 옳았다 하고 자기만 아는 걸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둘 다 성향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땐 유아기적의 어떤 트라우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심리 분석을 하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자수성가형이 많아요. 자기만의 어떤 한 우물을 고집하면서 가니까 성공을 하죠. 근데 항상 주변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정말 이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남기가 힘들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러한 성격을 나이 들어 60, 70이 돼도 안 바꾸고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뒤늦게 내가 이런 방법은 조금 잘못된 거고 바꿔볼까 할 때 자기 속의 개인 자아가 무너져요. 사실은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70, 80이 돼도 그 젊었을 때 그 꼰대기질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주변에 많죠. 자기 잘난 맛에만 사는 분들. 그게 이제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조금 허점도 있고 외로움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다. 일론도 그렇다는 거다. 보면은 예전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일론을 보십시오. 자기 고집을 접거나 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권에서 뭐 압력을 넣든 노조를 만들어라 뭘 어째라 압력을 넣어도 콧방귀 끼고 오히려 막 욕하고 난리치고 또 유대인 세력이 뭐라 해도 뭐 어쩌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했냐? 그만큼 그때는 혼자 버티고 먹고 살 만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존 꼰대 세력들이 자기한테 뭐라 해도
친환경이 정권의 대세였습니다. 정책에.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하고 세계하고 뒤늦게 대응해가지고 전기차를 자기 자국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브랜드는 거의 테슬라가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 말을 안 듣고 삐딱선을 타도 정부는 테슬라하고 일론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한테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정책적으로 걔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미국이 나사 예산을 팍 줄이면서 우주 위성 산업을 그동안 등한시하는 사이에 중국 등한테 엄청나게 그걸 추월당해 버렸죠.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주전쟁의 시대인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이걸 뒤늦게 키워야겠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우주사업 파트너는 스페이스X만 한 게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론은 떵떵거리면서 배짱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트럼프는 친환경 전기차를 분명히 싫어하고요. 중국하고 세계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미래산업, 4차 산업 신기술에 먼저 투자하고 지원하지 않은 그런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당장 이놈이 나하고 사이가 좋냐 나쁘냐 보고 그 다음에 관세 무역 정책으로 상대국을 압박을 해서 자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자. 옛날 미국 잘 나가던 60년대 80년대 시대로 가자.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론이라고 해도 혼자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의 성깔쟁이인 일론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자기 색깔 팍 죽이고 스스로 꼬리를 흔들면서 스스로 강아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으리라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그 점엔 쳐주는 건데요. 하지만 본성은 못 죽이고 사람 그 본성은 어디 안 가거든요. 이거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씩 드러나거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일론이 얼마나 자신의 본성을 잘 죽여가면서 계속해서 트럼프하고 충돌하는 일 없이 그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그 마음을 계속 얻어가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론이 본래 성질을 죽여가면서 한 단계 더 유연하게 성장하는 원숙한 그런 중년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처럼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하나 변한 게 없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 성격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나이 들면 그 미래 모습하고 똑같을 지금의 트럼프라는 늙은이하고 언젠가 한번 다시 파토가 나고 쫑이 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존 파벌들하고도 더 트럼프하고 제일 세력이 되기 위해서 싸움이 붙을 거고, 거기서 또 얼마나 친구를 잘 사귀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땐 앱스타인이나 트럼프의 장남이나 일론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의기투합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 노래방에서 서로 마이크 잡겠다고 하다 쌈날 거 의가 상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재미로 한 얘기고 지금까지는 시정 잡담 아직까지는 아주 먼 얘기고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당분간 지금 저번 주까지 한번 해먹었지만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이걸 이용해서 세력들은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니까 저번 회원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까지 그 자기 실적 빨간 막대 그래프 색연필로 자꾸 올려야 되거든요. 한 번씩 100원, 200원 조금씩 따먹으면서 계속 묻혀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래야 보너스도 받고 너무 S&P 500이 작년 금년에 너무 수익률이 좋아져서 펀드 매니저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자기가 그 수익률보다 높아야 보너스도 받고 내년에도 회사 잘 다니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조금 뭐만 올라서 괜찮다 할 때 얼른 수금하고 안 좋은 거 나왔을 때는 피해 있다 또 들어오고 아주 정말로 단타 짤짤이 하듯이 부추 수확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뭡니까?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입니다. 두 개죠.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 하지는 않을 거고 비트코인 업자들 아니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계속 여전히 더 열기를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테슬라하고 과열된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대단했지만 이건 역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부추 잘라 먹기 앞으로도 종종 이용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술자리 수다 안주거리로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좀 시덥지 않게 해봤습니다. 예. 누군가는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 누군가는 짜증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국제 정세와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흐름, 증시, 국채, 환율, 금리, 원자재, 금, 은시장 등의 진짜 동향과 디테일한 모습들을 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저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